한국 남부의 작은 마을에는 신성한 숲을 지키는 개 요괴 클랜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클랜은 악의 힘에 굴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대 만녀에 의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는 그들을 숲에 묶어두고 인간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00년마다 한 명의 클랜원이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실패하면 그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서울의 젊은 여성 수아는 직장을 잃고 시련을 겪은 후 그 작은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평화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마을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가 숲 가장자리를 산책하던 중 애절한 개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다친 큰 흰개를 발견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수아는 그 개를 집으로 데려가 돌봅니다. 다음 날 그 개는 잘생긴 남자 대오로 변신합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를 깨뜨릴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는 개 요괴 클랜의 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단지 3달의 시간이 있어 대오가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나는 영원히 사라질 거야. 수아와 대오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전설을 아는 마을 주민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수아를 마을에 요괴를 데려온 배신자로 간주합니다. 너는 그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돼. 한 마을의 노인이 외칩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올 거야. 수아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대오를 사랑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편 개 요괴 클랜도 그들의 관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클랜의 리더 진우는 대에게 인간과의 사랑은 고통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너는 규칙을 알고 있지, 대호. 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가 실패하면 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클랜도 고통받을 거야. 대호는 수아에 대한 사랑과 클랜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갇힌 기분이 듭니다. 압박 속에서 수아와 대호는 운명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클랜의 저주를 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쉽지 않았다. 저주를 내린 고대 마녀가 다시 나타나 큰 희생을 요구했다. 저주를 깨고 싶다면 너희 중 한 명은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마녀는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와 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서로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절망 속에서 수아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호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보다 크다고 믿었다. 그러나 대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법의 힘을 사용하여 수아를 보호하고 자신을 희생했다. 사랑해, 수아. 대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사랑은 항상 빛날 거야.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호의 희생으로 개 귀신 클랜의 저주가 풀렸다. 클랜은 자유로워졌지만 대호는 영원히 사라졌다. 수아는 마음이 부서진 채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대호에 대한 사랑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을 써서 사랑과 희생의 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밤 보름달이 밝게 빛날 때 수아는 멀리서 하얀 개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호가 항상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기억 속에서만 수아와 대호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저주와 운명조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비록 헤어져야 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다. 항상 빛나는 보름달처럼 사랑은 두 영혼을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며 세상과 시간을 초월한다. 대호의 희생 이후 개의 요괴 클랜은 마침내 저주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자유는 슬픔에 가려져 있었다. 수아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서울로 돌아왔고 요괴 클랜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불안정했다. 숲의 안개 뒤에는 저주보다 더 오래된 악의 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아의 피와 연결된 위협이었다. 2년이 흘렀다. 수아는 이제 서울에서 아동도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대호의 일기장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그의 마지막 유산이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푸른 수정 같은 눈을 가진 흰개의 모습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이 갑자기 빛나고 대호의 그림자가 꿈에 나타났다. 모든 것이 시작된 숲에서 나를 찾아라. 대호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수아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났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알았다. 수아는 다시 그 작은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의심스럽게 맞이했지만 이제 요괴 클랜의 리더가 된 대호의 여동생 지은은 놀라운 비밀을 전했다. 내 오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그의 영혼은 세계 사이에 갇혀있고 마법사의 후손의 피만이 그를 해방시킬 수 있어. 수아는 놀랐다.
무슨 뜻이야? 지은은 고대 두루마리를 꺼냈다. 너는 예전 우리 클랜을 저주한 마법사의 후손이야. 너의 피는 대오를 구하거나 영원히 파괴하는 열쇠야. 알고 보니 수아의 조상은 게요게 클랜을 저주하기 위해 악령과 협력한 마법사였다. 수아의 피는 대오를 소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숲에서 잠들어 있던 악령을 일으킬 수도 있다. 회의적인 요게 클랜의 일원 민주는 경고했다. 대오를 선택하면 재앙을 일으킬 거야.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의 영혼은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수아는 사랑과 책임 사이에 갇혔다. 혼란 속에서 예전에 대오를 죽이려 했던 요괴 사냥꾼 승기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네가 일으키고자 하는 악령은 내 조상이다. 그는 대오의 몸을 매개체로 삼아 다시 살아나고 싶어 한다. 수아는 화가 났다. 나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승기는 의식용 칼을 내밀었다. 유일한 방법은 너의 피를 희생하여 이 혈통의 사슬을 끊는 거야. 하지만 너는 대오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잃게 될 거야. 수아, 지은, 그리고 승기는 신성한 숲으로 잠입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림자 형태로 갇혀있는 대오를 발견했다. 수아의 조상의 악령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유혹했다. 나와 함께하자. 내 손자야. 우리는 이 클랜을 지배할 거야. 수아는 약해진 대오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조상처럼 될 수는 없어. 의식용 칼로 그녀는 손을 긋고 혈통의 사슬을 끊는 주문을 외웠다. 그녀의 피가 타오르며 악령을 태웠다. 그러나 대오의 그림자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 대오가 사라지기 전에 속삭였다. 개 요괴 클랜은 정말로 자유로워졌지만 수아는 대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면서 공허한 기분을 느꼈고 자신의 책에 있는 흰 개의 그림이 항상 그녀를 울게 만드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한편 신성한 숲에서 지은은 대오의 무덤에서 흰 개의 털을 발견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언젠가 보이지 않는 사슬이 그들을 다시 연결할 것임을 알았다. 다른 삶에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항상 행복으로 끝나지 않지만 운명을 바꾸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강조한다. 수아와 대오는 서로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희생은 수백 개의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할 필요 없는 희생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럴 수 있다. 대오에 대한 기억을 희생한 후 5년이 지나고 수아의 삶은 평범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여전히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지만 자주 그리는 흰개 그림은 마치 자신만의 영혼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모르게 대오에 대한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재움, 그림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통해. 한편 영계에서는 영원히 사라져야 할 대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차원 사이에 갇혀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하나, 수아를 더 큰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수아는 신성한 숲과 수정 같은 파란 눈을 가진 남자의 모습에 대해 자주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밤중에 개의 울음소리를 듣기도 했고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친구들은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수아를 몰래 지켜보던 지은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내 오빠가 소통하려고 해. 지은이 민준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돌아가기에는 너무 약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수아가 기억하도록 도와야 해. 오직 그녀의 사랑만이 대오를 다시 데려올 수 있어. 다른 한편 수아의 조상 악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꿈과 환상을 통해 인간 세계에 침투하여 수아를 조작해 차원문을 열도록 시도하고 있었다. 내 손자야, 나를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그 목소리가 수아의 꿈속에서 속삭였다. 너의 피가 열쇠야. 그 문을 열면 다시 대오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아는 유혹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반발감이 일어났다. 어느 날 수아는 우연히 예전 그녀를 도와준 요괴 사냥꾼 승기를 만났다. 승기는 수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해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너는 아무것도 기억해서는 안 돼. 승기가 말했다. 나는 기억하기 시작했어. 수아가 대답했다. 그리고 너의 도움이 필요해. 승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수아의 결단력을 보고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지은과 민준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마을로 갔다. 지은은 대오를 되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영혼 소환 의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의식은 위험했다. 수아는 대오의 영혼이 갇혀있는 중간 세계에 들어가야 했다. 실패하면 너는 영원히 그곳에 갇히게 될 거야. 지은이 경고했다. 나는 두렵지 않아. 수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를 한 번 잃었어.
다시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아. 의식 중에 수아는 중간 세계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그곳은 어둡고 그림자로 가득했지만 먼 곳에서 수정 같은 파란 빛을 보았다. 대호, 나는 여기 있어. 수아가 울면서 말했다. 너를 위해 왔어. 대호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오면 안 돼. 이 세계는 위험해. 그러나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 전에 수아의 조상 악령이 나타났다. 그는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수아는 사랑의 힘으로 맞섰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두렵지 않아. 수아가 외쳤다. 그에 대한 내 사랑은 모든 것보다 강해. 지은과 승기의 도움으로 수아는 대호를 다시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수아의 조상 악령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차원문을 파괴하려 했고 그들을 영원히 가두겠다고 위협했다. 대호는 다시 한번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 문을 안에서 닫아야 해. 그가 말했다. 안 돼. 수아가 외쳤다. 나는 다시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대호는 미소 지었다. 내가 여기 없더라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항상 존재할 거야. 눈물을 흘리며 수아는 인간 세계로 돌아갔고 대호는 수아의 조상 악령과 함께 사라졌다. 수아는 상처 입은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갔지만 대호가 항상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그림 속에서, 꿈속에서,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서 어느 날 밤 보름달이 밝게 빛날 때 수아는 먼 곳에서 흰 개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호가 그림자 너머에서도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